실손보험이 올해 초에 5세대로 전환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보장이 많이 축소된다는 내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5세대 실비는 보장 내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비중증의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입원의 경우 50%, 통원도 50% 혹은 5만 원을 공제하고 통원 한도도 원래는 회당 20만 원이었는데 일당 20만 원으로 바뀌고 4세대에서 비급여로 분리해서 보장됐던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장 축소로 인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뀐다면 더 이상 실손보험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조건이 안 좋아진다고 걱정돼서 불필요한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에 이 보험들이 있다면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입니다. 남성 전 연령대 실비 보험료 비교표인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 기준으로 월 6,000원대에서 2만원대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매년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 바로 실비보험인데요. 증상의 정도가 크던 작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폭넓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드리는 보험입니다. 요즘은 실비보험 없는 분들을 찾는 게 더 힘든데요.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실비보험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필요한 이 보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필히 리모델링이 필요하니 여러분의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란 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청구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보험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 상품도 아니고 단순 소비 지출일 뿐이기에 과한 보험료는 오히려 여러분께 마이너스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 가능한 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쓸모없고 불필요한 특약들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 팀장이 준비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첫 번째 특약은 암 관련 특약들입니다. 먼저 암 수술비는 일회성 지급인 진단비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수술을 시행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암 수술비 1,000만 원을 보장받는 보험료가 18,710원이고 암으로 진단받아서 1,000만 원을 받는 보험료가 12,21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으로 진단받아서 암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비는 그냥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거지만 암 진단을 받아도 암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암 진단비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굳이 암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 수술 건수는 2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항암 화학요법 23만 건, 방사선 치료 1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지만 암 진단비는 보험금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암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암 수술비가 다 나오니까 굳이 더 비싼 돈을 내가면서 암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고위암 진단비의 경우에도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특정 몇 가지만 보장을 한다는 건데 고위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이유는 0세부터 14세 발병률 1위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혹은 10살 이하 어린이 분들이 백혈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고위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암에서 고위암 진단비를 다 포함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위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보험료로 차라리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특약인데요.
저는 이 특약 역시도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의 세 가지 단점 때문인데요. 첫 번째 단점은 대부분 갱신형이라는 점, 두 번째 단점은 특정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 세 번째 단점은 식약청에 허가된 항암제만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암에서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신 이후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양성자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등의 특약들도 표적 항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갱신형이라는 점과 일부의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 대신에 암주요 치료비를 권해드리는데요. 암주요 치료비를 말씀드리면 암 치료 특약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이미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진단비만 갖고 가기에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암 보장을 보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 보장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30년 2월에 암 진단 확정을 받고 30년도에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가입 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두 치료의 합이 500만 원이 나왔어도 정액 지급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반대로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의 치료를 받았어도 가입 금액인 1,00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또 암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후 최대 10년 동안 보장이 가능한데요. 만약 30년도에 암이 발생했고 치료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다음 연도인 31년도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연도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정 진단일로부터 10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약관에 보시는 것 같이 1차, 3차, 4차, 5차, 8차, 9차년도를 모두 합쳐서 6차례의 치료를 받았으니 총 6천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10년 동안 매년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보장 금액을 1,000만 원만 가입을 해도 최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치료받고 완치 이후에 5년 차에 재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는 눈여겨보실 만한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기시까지 보장되는 특약도 추가되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두 번째 특약은 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암 평균 입원 일수를 가장 최신 자료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질병별 평균 재원 일수인데요. 암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고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대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런 암의 연도별 평균 입원 일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아래쪽은 암 종류별 평균 입원 일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 맨 윗부분에 합계만 보셔도 됩니다. 2021년 11.1일이었던 평균 입원 일수가 가장 최근 자료인 23년 기준으로는 10.5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인류의 적이라 불리고 가장 심각한 질병인 암조차 평균 10에서 11일 정도 입원하고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오래 입원하는 피부암, 피부의 악성 신샘물의 경우에도 21년 21.3일에서 23년 16.1일 정도로 5일가량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 나 90세 만기 40세 남성 기준 예시안을 살펴보시면 암 입원 일당의 경우 1일당 10만원 받는 보험료가 9,805원입니다. 예를 들어 방광암으로 16일간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일당 10만원이 나오니까 곱하기 16일을 하면 16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9,805원을 20년간 납부하면 235만원을 내야 하는 건데요. 만약 방광암에 걸린다 해도 160만원을
받거나 간암에 걸려서 5일 입원하면 50만 원 받고 끝인 겁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받는 것보다 1,000만 원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비보험에서도 암으로 입원하셔도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입원비가 다 나옵니다. 만약에 폐암에 걸려서 입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 5천만 원의 80%인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비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어서 내가 내는 돈은 200만 원이고 실비로 4,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지켜주고자 이렇게 좋은 혜택까지 있는 실비보험이니 이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암 입원 일당을 넣으실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세 번째 특약은 과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질병 수술비, 상해 종 수술비, 질병 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5대 질환 수술비, 간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충수염 수술비, 관절 수술비 등 이것 말고도 수술비 특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다 준비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많은 수술비 특약들이 모두 필요할까요? 이 팀장이 모든 수술비 특약이 안 좋으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수술비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절대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비는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것도 연간 5천만 원이라는 큰 한도로 보장이 되는데요. 물론 실비는 최대 30%까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술비를 넣는 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비가 아니더라도 엔대 수술비, 특정 수술비, 1에서 7종, 1에서 8종 수술비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장하는 게 바로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관이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신의료기술 수술이 있고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암 수술, 대장용종 제거술 등 자잘한 수술들부터 큰 수술까지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장 가능한 1에서 5종 수술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 외에 과한 수술비는 절대 반대입니다. 종별로 대표적인 수술을 찾아보면 1종에는 안검하수나 백내장 수술이 있고 2종에는 대장용종 제거술, 흔히 맹장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충수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3종에는 녹내장 관열 수술이나 비교적 가벼운 암 수술들이 들어가고 4종과 5종에는 암 수술이나 개복술, 개두술, 개용술 등 큰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수술들을 보장하며 심지어 내가 가입할 당시에 약관에 없었던 최신 수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최근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를 판매하는 곳들이 간혹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범위는 많이 아쉬운 수술비인데요. 1에서 5종이 아닌 7, 8, 9종 수술비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프, 만모통, 다빈치 로봇 수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술비를 넣겠다고 하시면 1에서 5종 수술비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 딱 두 가지 정도만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네 번째 특약은 상해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해 질병 입원 일당 1일당 2만 원씩 받는 보험료가 40세 남성 기준으로 19,870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1인당 월 평균 입내원 일수는 고작 1.58일입니다. 과거 1.691과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입내원 일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상해 질병 입원 일당 1일당 2만 원 받는 특약을 가입할 바에는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입원 일당 2만 원 못 받는다고 경제적 위험이 올까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아서 1,000만 원이 있고 없고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비에서 입원비는 5천만 원 한도로 다 보장을 해주고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리셋까지 되기 때문에 입원비로 올해 5천만 원을 다 썼어도 내년에 어차피 또 5천만 원 한도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입원 일당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비보험으로 받으면 되니까
되니까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다섯 번째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제가 고객님들 보험 점검을 도와드리다 보면 직업이 사무직, 전업주부, 교사, 상담사, 간호사 등 상해 관련 특약이 많이 필요 없으신 직업군인데 상해 관련 특약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상해 급수, 직업 급수가 1급이 나오는 분들인데 직업이 1급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내부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직업군들보다 상해 관련 특약이 많이 필요 없으십니다. 만약에 골절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골절 진단비를 넣었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골절이 되면 무슨 치료를 하나요? 대부분 통원 치료를 하면서 물리 치료를 받는데요. 그럼 어차피 실비로도 상해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50만 원을 못 받으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경제적인 위험이 오지는 않습니다. 골절 진단비 특약 3,035원을 20년간 납입하는 돈이 약 72만 원인 거니까 내가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골절 당할 일이 별로 없는 직업군은 그 돈을 아껴서 진짜 골절을 당하셨을 때 치료비를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깁스 치료 특약 같은 것도 통깁스일 때만 보장을 하는 거지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어차피 보장을 못 받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상해 관련 특약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해자고 여러분이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해자고 여러분도 다쳤어요.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여러분이 다친 부분은 실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넣고 가입하기 때문에 실비로 상해를 보상받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보상받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일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는 산재 처리하시면 되고 넘어져서 상해로 입원도 하고 수술할 일이 생기더라도 실비에서 상해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를 매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니 굳이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셔야 하는 기사분들과 하루 종일 상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설 관련 직종, 이런 직종은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직업군이 아닌 분들은 굳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후유장애를 1억 원에 가입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의 급정거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허리 디스크 20%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 금액 1억 원 곱하기 후유장애율을 계산해서 20%인 2천만 원을 지급받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공관절 양쪽을 다 하시면 40%인 4천만 원을 지급받고 약간의 허리 디스크로 10% 진단을 받으면 1천만 원을 지급받고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 후유장애 10% 진단을 받으면 1천만 원, 손가락 한 개 상실 10% 1천만 원 등 이렇게 지급하고 장애가 남을 때 각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에서 상해 관련 쪽 커버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래도 꼭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로 추천드립니다. 이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보장명 뒤에 3에서 100%라고 붙은 특약으로 넣으셔야 되는데요. 3%의 작은 상해부터 100%의 심각한 장애까지 전부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해 후유장애 뒤에 80% 이상이라고 붙어 있다면 장애율이 80%가 넘어야 보장하겠다는 얘긴데요. 즉 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셈이니까 후유장애를 가입할 때는 꼭 3에서 100% 특약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여섯 번째 특약은 응급실 내원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아프거나 다쳐서 응급실을 내원하게 될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50세 여성이 20년 납 90세 만기로 이 특약 가입 금액을 5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월 보험료는 1,855원입니다. 2023년 11월 이전에는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눠져서 판매가 되었는데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응급실 내원비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비는 크게 비싼 특약은 아니지만 응급실을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2016년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응급과 비응급 상황 모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외로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심의를 거쳐서 3년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쉽게 대학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응급실에 갔다가 비응급으로 분리가 되면 실비 청구가 안 되니까 이 특약을 유지해야 하나?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보시면 비응급도 아니고 응급 상황에서 5만 원을 받기 위해선 월 1,855원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가보셨을까요? 살면서 1, 2년마다 응급실을 꾸준히 가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특약을 가입하는 건 손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만 걸러내도 가입하신 보험의 가성비는 훨씬 좋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응급실 내원비는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가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비는 고령층이 아니고서야 금액이 저렴한 편인데 이렇게 보니 보장성도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비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이나 되고 이 높은 한도로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면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율로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물가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치료비 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실비에서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악재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5세대 실손으로 전환된다면 보장 내용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아무리 보장이 줄어들어도 실손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과하고 불필요한 특약까지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축도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건 보험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데요. 지인이 권해서 설계사가 추천하니까 누구는 이걸로 얼마를 받았다니까 이것저것 전부 추가해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하시고 꼭 필요한 특약만 부담되지 않는 금액대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팀장은 매월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팀장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분들에게도 영상 링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